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현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직원이 참여하는 IT 교육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네, 과학기술을 활용한 기업 사회공헌 사례로 저희 회사의 대표 사회공헌인 소프트웨어 차인캠프와 임직원 프로보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라고 들었는데요. 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장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CJ 그룹에서 IT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요. 생활 문화 기반의 IT 서비스와 지속적인 미래 신기술 개발로 고객의 만족과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게 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0년에 저희 회사에 입사해서 한 7년 동안 글로벌 인사 시스템 IT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현재 이 사회공헌 팀으로 전배를 오게 됐고요. 2018년도에 지금 유승건 이사님이 그때 담당하셨던 기업 사회공헌 아카데미의 수강생으로 제가 처음 여기에 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 저희가 사회공헌 업무를 시작할 때 이 사회공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기업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인사이트도 얻고 경험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 2년 후에 제가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 소개는 간단히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크게 국내 임직원 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내 저희 임직원 봉사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키워드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과학문화 사회공헌 사례로 저희 소프트웨어 차인캠프와 임직원 프로보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희 사회공헌 담당자로서 이렇게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제언을 조금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임직원 봉사 현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국내 임직원 봉사는 1994년도에 삼성 사회봉사단이 출범이 되면서 점점 대기업 중심 봉사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현재까지도 임직원 봉사는 약간의 회사 중심, 그리고 반강제성, 그 다음에 약간의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임직원의 프로보노다 아니면 임직원들이 원하는 그 약간의 주제를 찾아서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프로그램화하고 임직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임직원 봉사가 약간 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임직원 봉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련이 발생한 사회공헌 백서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임직원 봉사 참여를 작년 2018년도에 봉사 참여를 보면 전체 임직원의 50% 이상이 봉사를 참여한 회사가 약 46.7% 정도 됐습니다. 사실 이 퍼센트로만 보면 저희 회사와 저희 CJ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봉사를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봉사 참여율은 약 50% 가까이 되고 있고 임직원 1인당 연간 봉사 활동 시간이 약 7.5시간으로만 하루도 채 안 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사회공헌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순서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 다음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 임직원 만족도 증가, 재무적 성과 연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각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진행을 할 때 지역사회 기여나 지역사회 기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많이 좀 집중되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임직원 봉사를 발굴하고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임직원들의 참여를 이끄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제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주도해서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봉사활동과 관련된 행사를
저희 사회공헌 담당자가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요. 먼저 임직원이 주도해서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임직원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고 도움 주고 싶었던 분야를 먼저 찾아서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임직원이 예를 들어서 그 각 사업 바로 옆에 있는 복지시설에 아동 보육시설을 좀 돕고 싶다라는 그런 VOC를 제출하게 되면 사회공헌 담당자가 그 사회복지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내 워크숍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임직원들 대상으로 이런 봉사활동 아이디어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이 나는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 난 이런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 결연기관과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다녀온 임직원들의 메일이나 경험담을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 저희 자체 사내 방송을 통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임직원들이 계속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선순환을 이끄는 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도 많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봉사의 날이나 자원봉사 대축제, 봉사주간, 이렇게 아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정도 드림위크라는 봉사주간을 만들어서, 그때는 임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본인이 원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도 하고, 그리고 핸즈온 봉사라든가 아니면 헌혈 봉사까지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직원들이 사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이런 봉사활동을 했을 때 약간 어떤 인센티브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이제 52시간 때문에 봉사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52시간 때문에 임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일반 구성원들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싶지만 부서장님들이나 아니면 위에 리더 쪽에서 약간의 좀 지금 업무가 급한데 봉사활동을 꼭 가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임직원들과 그다음에 사회공헌 담당자들 사이에 약간의 좀 볼멘 소리도 오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1년에 한 번씩은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것을 약간 문화처럼 정례화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봉사활동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페널티를 주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인사 담당과 협의가 돼서 임직원들에게 공지가 된다면 임직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줘서 이걸 가지고 그 연말에 어떤 포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각 조직별로 팀이나 파트 단위의 조직별로 묶어서 가장 봉사를 많이 참여하고 참여한 시간이 많은 조직들을 선발을 해서 1년에 한 번 그 서프라이즈 박스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떤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런 선물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더 많이 참여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이벤트가 임직원들의 참여를 조금 더 이끌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내용인데, 시상 및 인사고가 반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연말 고가 평가할 때 A 받을 사람을 S를 주거나 B 받을 사람을 A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있지만, 저희가 연말에 우수 봉사 참여자에 대한 시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을 하게 되면 사실 시상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가장 큰 상품은 저희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즈라고 해서 해외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마마나 아니면 케이콘을 미국이나 마카오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작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시상도 있지만 작게는 뭐 애플워치를 선물해 준다거나 아니면 CJ 기프트 카드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임직원들의 참여를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상 제도를 통해서 임직원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임직원들의 어떤 니즈를 저희가 충족시키는 데는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 기부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이 달성한 봉사 시간만큼 어떤 상금이나 펀드로 적립해서 그 회사에서 그 지역 내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뭐 매칭 그랜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봉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임직원 봉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임직원이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만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봉사를 또 참여를 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면 봉사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처음부터 내가 이 봉사를 원해서 하지 않았다가 40% 이상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 사회공헌 담당 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각 부서별로 결연기관별 봉사활동 스케줄이 나오면 각 부서별로 약간 할당해서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약간 뭐 주니어급에서 계속 봉사활동을 참여한다거나 업무에 지금 지장이 없는 뭐 주니어급들로만 구성이 돼서 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좀 안 좋은 문화가 좀 정착이 됐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임직원들이 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건 실제로 내가 이런 봉사를 했을 때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봉사를 했을 때 그런 성취감이나 이런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회공헌 담당자가 각 결연기관과 이제 협의해가지고 만든 봉사 프로그램의 목적과 그 다음에 운영 방식에 따라서 임직원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만족도나 아니면 성취감 이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임직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회공헌 담당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을 하실 때 임직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임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프로그램을 설계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원봉사 담당자가 없거나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인데 자원봉사 담당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사팀에서 사회공헌 담당자를 같이 겸직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인사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사회공헌 쪽은 챙기지 못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봉사활동에 배치되지 않아서 이것은 임직원들이 원하는 것보다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적거나 할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봉사활동을 임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실태조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족도와 봉사 참여율의 상관관계는 정비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가 높을수록 봉사 참여율도 높아지고 봉사 참여율이 높게 되면 그 다음에는 봉사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 참여율이 높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임직원들에게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의 사례를 보면 2017년도에 저희 회사의 봉사 참여율은 65%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그리고 그룹의 저희 봉사 참여율은 82%로 약 17% 정도가 차이가 났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 사회공헌 전담 부서도 없었고 임직원 봉사 프로그램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현재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직원 봉사 개선 키워드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2018년도에 기업 사회공헌 특징을 살펴보면 업그레이드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보면 UN SDGs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지하고 각
회사의 활동이 연계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지역사회 기반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공헌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사회적 가치가 얼마큼 있을까에 대해서 다면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도네이션,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좀 자세히 좀 보면 저희 회사의 고려사항은 지금 SDGs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좀 포커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 쪽도 이 SDGs에 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담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차이 캠프라는 교육 봉사 활동이 이제 양질의 교육, 그 다음에 여성 소녀 교육 캠페인이라고 해서 CJ그룹과 유네스코가 2014년도부터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소녀 교육 캠페인을 통해서 양성평등에 조금 더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업사이클링 봉사나 이런 쪽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IT 기술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 임직원들과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중학생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대학생들과 어떤 해커톤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차이 캠프를 통해서 교육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찾은 3가지 키워드는 자발적인 참여와 프로보노, 그리고 만족도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는 2018년도부터 임직원들이 1인 1봉사라는 것을 정례화 했습니다. 각 임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이 봉사활동을 할 때 다양한 테마 봉사를 발굴해서 임직원들이 선택해서 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CJ1이 가지고 있는 문화 나눔이라는 게 있는데 CJ1 플랫폼 기반의 문화 전시 체험 기회를 발굴해서 소외 아동들과 그 다음에 임직원들이 함께 체험을 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노력봉사보다는 같이 전시에 체험하면서 임직원들의 만족도나 결혼기관 이 수혜 아동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보노인데요. 저희 차이 캠프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을 통해서 직접 미래 IT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프로보노 활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주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고요. 그리고 멘토링과 교육 봉사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줬을 때 본인의 성취감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경진대회나 아니면 봉사단, 그 다음에 직업특강이나 진로 특강,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멘토링도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수봉사자에게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어떤 기프트 카드 등의 시상으로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개인들이 선호하는 봉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VOC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다양한 테마 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과학문화 사회공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소프트웨어 차이 캠프에 대해서 영상을 보실 건데요.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Everybody in this countr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 computer because it teaches you how to think. 시계가 죽었어요.
CJ 소프트웨어 차인 캠프는 잘하는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경험하고 논리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임직원들이 100% 참여하는 진정성 있는 프로보노 활동입니다. 네. 저희 소프트웨어 차인 캠프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지역사회 기반 사회공헌 활동으로 서울시와 용산구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ICT 창의인재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딩 기본, 메이커, 모바일 각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별 순차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딩 교육입니다. 저희 커리큘럼이 이론부터 시작해서 실습을 거쳐서 하나의 키트를 완성하는 커리큘럼인데 완성된 자동차로 실제 주행 도로를 달리는 걸 볼 때 활동을 통해서 직접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또 재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등 자유학년제 연계 주중반 수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차인 캠프가 2019년 하반기부터 용산중학교 자유학년제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약 16주간 스마트 무인자동차 제작 과정이라는 주제로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뭔가 정답을 정해놓고 정도를 걸어왔다면 여기도 똑같이 정답이 있을 수 있는데 표현하는 과정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려있는 결말을 아이들한테 제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획일화된 기준 하나로 누군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학부모 특별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자녀들이 배우는 코딩 교육과 동일한 실습 과정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 소속감이라는 게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다른 대외 활동에 비해서 웰컴 키트라든지 저희를 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별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도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주 똑같은 아이들을 만나서 깊이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아이들이 되게 잘 따라와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멘토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인상 깊었고 다른 학교의 다른 과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모습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게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꿈이 로봇공학자인데 꿈에 한 걸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다른 친구들도 학교 이외에 이런 데 와서 많이 배우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딩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라고만 하고 싶어요. 재밌어요. 재밌어가지고 만약에 끝나면은 되게 아 내가 이걸 해냈다 하면서 보람 넘칠 것 같아요. 네, 짧게 저희 차인 캠프 소개 영상을 보셨는데요. 굉장히 제가 나오는 영상을 제가 보려니까 굉장히 민망합니다. 네, 저희 차인 캠프는 보신 것처럼 저희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고요. 임직원이 100% 참여하는 재능 기부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을 했고 코딩 기본, 모바일 메이커 3가지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8주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까지 참여했던 임직원 강사는 약 745명, 그리고 참가 학생은 약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 차인 캠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회사에서 하던 봉사활동이 대부분 다 반찬 봉사 아니면
그 결연 기간에 가서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노력 봉사 위주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임직원분들이 우리가 IT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내가 IT에 대한 전문가들인데 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느냐라는 VOC를 굉장히 많이 주셨고요. 그거를 가지고 2015년도 초에 저희 임직원들 한 8분이서 한번 모여서 코딩 교육을 한번 해보자. 코딩 교육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때 처음 시작했던 저희 임직원분들이 이제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부모인 임직원들이었는데요. 그런 임직원들이 모여서 뭐 주니어급, 시니어급 이렇게 8명 정도 모아서 같이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걸 가지고 저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임직원들의 자녀 대상으로 한번 파일럿으로 소프트웨어 코딩, 소프트웨어 체험 교실이라는 걸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 임직원들 자녀들이 한 30-40명 와가지고 부모님이 만든 커리큘럼을 가지고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이걸 토대로 친구들이 코딩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고 IT 쪽에도 이런 길이 있구나, 내가 이런 쪽을 조금 더 공부해보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약간의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저희가 2015년도, 2016년도를 거쳐서 1년 뒤에는 저희가 임직원 봉사단이 출범이 됐는데 그 당시에 총 70명 정도가 모여서 임직원 봉사단이 출범이 됐고 저희가 그때는 성남시 근처에 있었는데 성남시의 공부방을 후원하고 그쪽 성남공항 쪽 근처에 있는 특전사 자녀를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해준다거나 지역사회 기반 활동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것저것 상도 많이 받고 2017년도에는 다시 본사가 서울로 오게 되면서 다문화 아동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이태원초등학교와 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고 이태원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서울시 용산구와 같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민간 협력으로 코딩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걸 준비해서 2018년도부터는 용산 전자상상가라는 곳에서 IT 창의교육센터라는 정규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까지는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았던 교육이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그 교육 커리큘럼이 3시간짜리 2번 하는 6시간짜리 교육이 아니라 총 8주 동안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임직원 봉사단도 1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8주간의 ICT 창의인재 과정이라는 걸 개편해서 8주 동안 그 용산구 관내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8월에는 저희 대학생 봉사단인 CJ 유닛 1기가 출범이 됐고 대학생 친구들 25명이 모여서 임직원들과 같이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리큘럼이 조금 괜찮다라는 그런 평을 좀 많이 받고 2019년 8월부터는 용산중학교 1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자유학년제에 저희가 선택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정규 교과로 편성이 되어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9년도 11월 달에는 이게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교육 격차, 지역 간의 교육 격차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차라리 도서상간 지역 같은 경우는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교육이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찾아갔었던 전남 영광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농촌도 아니고 또 그렇게 또 발전되어 있는 읍이나 아니면 군 단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지자체 아니면 기업에서 좀 이런 혜택을 지원하는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역을 발굴해서 전남 영광 백수초등학교에 찾아가서 1박 2일 동안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을 했고 이게 EBS의 다큐멘터리로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딩 기본, 메이커, 모바일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스크래치를 기본으로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이커 과정이라고 해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뭔가 조금 더 진화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을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스템 교육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걸 조금 접목시켜서 그 친구들이 아두이노 키트를 가지고 스마트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과정 같은 경우는 현재 요즘 친구들은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네이버 검색을 이렇게 키보드로 네이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손가락으로 검색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하루에 이 검색하는 게 몇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은 이제 모바일이 필수기 때문에 모바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손에서 쥐고 있는 이 모바일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앱 인벤터를 활용해서 친구들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좀 기획한다거나 실제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학습 단계는 최초에는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1번, 2번 총 2주 과정이 하나의 클래스였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는 여기에 참여했던 친구들도 약간 불만족스러웠고, 여기에 참여했던 임직원들도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3월 달에 교육에 참여를 했고 4월 달에 또 교육에 참여했는데, 친구들이 바뀌게 되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중학교 친구들은 약간 사춘기가 조금 빨리 오기 때문에 굉장히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 효과도 떨어지고 새로운 친구를 다시 만나고 다시 사귀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약간의 불안정함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친구들의 만족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이 8주 동안, 한 친구들이 같은 강사에게 8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면 강사들도 지속적으로 내가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친구들도 내가 이거를 배우고 내가 또 해냈다라는 그런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 단계를 2주에서 8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기업에서 이런 그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인데요. 사실 IT 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나 용산구청 이런 민관 협력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 맺은 업무 협약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교육봉사를 위한 공간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용산구에서는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모집해주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서울시나 용산구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친구들에게 갈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친구들의 만족도나 교육적 효과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뭐 과기정통부나 아니면 과학창의재단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같이 할 수 있는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확산을 하기 위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수혜계층의 다양화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부터 저희 CJ그룹과 유네스코가 소녀교육 캠페인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 소녀교육 캠페인이라는 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개도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그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좀 많이 낮고, 특히나 소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성범죄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그런 교육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와 이제 개발도상국과 이제 100% 맞다라고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아직까지도 이공계 쪽에 진출하는 여성 인력들이 많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좀 어떻게 하면은 이 여중생, 여고생들에게 더 많은 친구들이 이공계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IT를 저희가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걸스 크랙 더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개최를 해서
여중생 한 60명 정도 대상으로 원데이 캠프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바로 IT 교육을 하게 되면 약간의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식물을 같이 만드는 뭐 몬스토 센서를 통해서 식물을 기른다거나 하는 약간 융합적인 교육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했고 코딩 교육까지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IT 직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중학생 친구들에게 어떻게 직업이 너희들이 직업을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너네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의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진로 특강 같은 것을 진행을 했었고, 이 직업 진로 특강 같은 경우도 임직원들의 재능, 실제로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 친구들에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친구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아무래도 임직원들이 더 많이 과학문화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를 하려면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차이 캠프 안에서도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코딩, 단순한 코딩 교육이 아니라 이 코딩 교육이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을 저희가 한 번 더 연말에 한 번 더 모아서 그 일상의 불편함을 IT 기술로 해결해보는 1박 2일간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 아이디어 경진대회라고 해서 주니어 해커톤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진대회를 작년 말에 진행을 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 차인 캠프에 참여했던 친구들을 우선 선발해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 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먼저 발굴하는 시간을 갖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IT 기술로 접목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저희가 진행을 그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차이 캠프처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코로나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그렇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 봉사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IT 교육 같은 경우는 옆에서 붙어서 지도해주는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그걸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하반기에 이런 온라인 멘토링과 온라인 코딩,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모든 것을 다 온라인화해서 저희 소프트웨어 차이 캠프의 디지털화라는 이름 하에 온라인으로 하반기에는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임직원 봉사단들을 모집하고 임직원 봉사단과의 이런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임직원들도 이 소프트웨어 차이 캠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저희 그 운영 담당자들도 임직원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저희가 그 1년에 2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임직원들 새로운 신규 강사를 초빙하고 강사들에게 저희가 코딩 교육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CJ 유닛이라는 대학생 모사단을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대학생 모사단은 강사 부분과 홍보 부분으로 나뉘어서 임직원과 함께 코딩 교육 할 때 강사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가지고 유튜브나 네이버 포스트에 올려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임직원과 대학생 모사들 간에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멘토링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친구들은 대학생 친구들은 실제로 IT 분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나의 직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 봉사단을 저희가 처음 운영을 하면서 임직원들의 멘토 참여율이 많이 높아졌고,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기존보다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과학문화사회공헌 사례라고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IT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 88%가 IT 관련 직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 BIT 관련 임직원이 12%가 되지만 이 BIT 관련 임직원들도 그 다른 일반적인 회사의 이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텝 부서에 있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IT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차인 캠프 같은 이런 교육봉사에도 그 BIT 관련 직무를 가지고 있는 임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네. 저희가 2018년도에 사회공헌 전담부서가 생기고 조금 더 이 과학문화 사회공헌을 발굴하고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IT 관련된 봉사활동을 저희가 발굴하면서 이 차이 캠프 관련해서도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발굴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임직원 강사의 수나 참여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12명으로 시작을 했고 72명의 학생이 420명, 820명. 올해는 사실 600명, 1200명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진행을 못해서 조금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차이 캠프 참가자들에게 만족도를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약 1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발적 참여 여부가 차이 캠프 같은 경우는 92%나 됐고요. 기존에 저희 어떤 핸즈온 봉사나 아니면 노력 봉사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이 정도로 높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원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구성원들이 봉사를 하니까 나도 봉사에 참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봉사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이 조금 더 관심 있어 하는 이런 분야의 봉사활동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봉사에 참여하게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재능 기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재능 기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업과 연계. 그리고 또 하나는 퍼센테이지는 약 7.8%밖에 안 되지만 주말 봉사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주말 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하진 않지만 그 임직원들에게 저희가 배려 차원에서 그 주말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저희가 약간의 어떤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임직원들이 주말에도 봉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 횟수 같은 경우는 2, 3회가 가장 많았고요. 그 이상도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차이 캠프가 2주 단위로 운영이 되다 보니 2, 3회가 가장 많았고요. 보통 차이 캠프를 하게 되면 한 번 하시는 분들보다는 한 번 참여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참여하는 그런 비율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임직원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임직원 만족도는 4.73점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임직원 프로보노를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굴한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프로청사회라는 것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보노와 청년의 사회 참여 이야기라고 해서 프로청사회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와 청년이 함께 도정하는 사회 이슈 개선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주제는 그 사회 이슈 그리고 지역이나 기술, 환경, 세대 이런 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최신 ICT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프로청사회라는 프로젝트에서 멘토로 활동하게 되고요. 5월 17일까지 모집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모아진 청년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약 3개월 동안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같은 팀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앞에 말씀드렸던 봉사 참여율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도에 65%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몇 퍼센트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봉사 참여율이 이제 90%까지 저희가 올랐습니다. 사실 이게 과학문화사회공헌 사례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차인 캠프나 아니면 저희 그 프로보노 활동이 주가 돼서 이게 65%에서 80에서 90% 이렇게 비약적으로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부터 발굴했던 이런 IT 관련된 봉사활동이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던 봉사 프로그램의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멘토링부터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차인 캠프나 아니면 이런 프로보노 활동, 아이디어 경진대회나 이런 데서 임직원들이 가서 특강을 한다거나 하는 본인의 업을 활용할 수 있는 멘토링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 봉사단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본인의 업을 바탕으로 멘토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발굴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쪽에 그 노력봉사보다는 프로보노 쪽에 많이 임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IT 회사이기 때문에 IT 관련된 봉사활동을 더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3개년 봉사 참여율은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네, 이제 봉사 참여나 아니면은 저희 과학문화사회공헌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사회공헌 담당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처음 사회공헌 업무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3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 사회공헌 담당자의 태도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 임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결연기관과 얘기할 때는 우리 회사의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와 관계, 평판관리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봉사에 참여하고 내가 임직원이라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임직원이라면 어떤 피드백을 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직원은 저의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임직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임직원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저희 바람직한 사회공헌 담당자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을 조금 제가 변형을 해봤는데 임직원 봉사 중심에는 임직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임직원에 의한, 임직원을 위한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임직원의 봉사 참여는 임직원들이 말 그대로 임직원들이 참여해서 임직원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전체적인 큰 판을 만들고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임직원들이 스스로 움직여야 이 봉사활동이 더 활성화되고 수혜 계층이나 아니면은 이런 지역사회의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도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중심에는 임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IT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회사이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의 업을 바탕으로 IT를 활용해서 더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차인 캠프와 프로보노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딱 맞춰서 50분에 채운 것 같습니다.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더 궁금하신 건 아니면 사례가 더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